안녕하세요. 건강정보 라디오 혜진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건강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건강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요즘 들어 한숨이 부쩍 늘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 괜히 하고 숨이 새어나올 때가 많죠. 그럴 땐 어쩔 수 없다고 넘기지만 사실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집이 땅 밑으로 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동시에 한숨 쉬면 땅이 꺼진다는 농담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특별히 큰일 있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상사의 말 한마디에 속이 답답할 때, 집안일 하다가도 불쑥 한숨이 나옵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괜히 숨이 길게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한숨은 참 묘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힘들다, 몸이 지쳐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숨과 호흡,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숨속에 담긴 몸의 메시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와 몸이 동시에 긴장합니다. 그 순간 호흡은 짧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이때 몸은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풀려고 큰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게 바로 한숨이에요. 한숨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짧게라도 숨을 고르게 해서 쌓인 압박을 풀어주니까요. 하지만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하다가 모르게 하고 한숨이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나와서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상사가 눈치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 대리, 실례지만 최 씨입니까? 에이. 직장 상사 입장에서도 눈치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또 주부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일이 끝이 없잖아요. 설거지 하다가도 청소하다가도 갑자기 하고 숨이 새어나옵니다. 이게 그냥 피곤한 건지 우울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듯 한숨은 단순한 버릇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무게와 몸의 긴장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잦은 한숨은 내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잠깐은 긴장을 풀어주지만 자주 반복되면 뇌가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계속 지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스스로 주입하는 거예요. 결국 기분은 더 무겁게 가라앉고 몸은 더 지쳐갑니다. 의학적으로도 잦은 한숨은 만성 스트레스나 우울의 초기 신호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호흡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평온할 때 호흡은 깊고 자연스럽습니다. 숨이 배까지 내려가고 들숨과 날숨이 고르게 이어지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달라집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 윗부분까지만 차오릅니다. 내쉴 때도 급하게 끊어지고요. 이유는 자율신경계 때문입니다. 몸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지고 온몸은 긴장 상태가 되죠. 옛날로 치면 맹수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도망가기 위한 준비 같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건 호랑이나 곰이 아닙니다. 보고서 마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불안, 이런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호흡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숨이 얕아지면 몸은 산소를 충분히 닿지 못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바로 이게 원인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밤에 눕자마자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눈은 감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계속 뒤척이다 보면 잠은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과호흡 증상이에요. 호흡이 얕고 빨라지면 몸은 더 불안해지고 불면이 이어집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호흡을 무너뜨리고 호흡의 변화가 또 불면과 피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피로가 다시 스트레스를 키우는 거죠. 몸과 마음이 서로를 괴롭히며 돌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숨과 호흡이 어떻게 스트레스의 신호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쌓이면 우리 몸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통이 있습니다. 머리가 뻐근하게 조여오거나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눈이 무겁게 아픈 경험. 스트레스가 쌓이면 목과 어깨 근육이 굳고 그 긴장이 머리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다시 아픈 긴장성 두통이 반복되곤 합니다. 어깨와 목의 결림도 흔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뻐근하지?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마음의 긴장이 몸으로 옮겨간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근육은 무의식적으로 수축해요. 그래서 늘 어깨가 무겁고 마사지를 받아도 금세 다시 뭉칩니다. 소화불량 역시 스트레스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유 없이 배가 불편한 경우 있죠.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위산 분비도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속쓰림, 변비,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긴장이 소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잠자리도 편찮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누워도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내일 할 일, 오늘 있었던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라서 몸은 분명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하는 중인 거죠. 결국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들거나 겨우 잤다 해도 깊지 않아 아침엔 더 피곤해집니다. 면역력 저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소엔 잘 버티던 감기도 쉽게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길게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균형이 무너져서 우리 몸의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짧게는 단순한 불편감으로 끝나지만 오래되면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런 신호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나는 자꾸 한숨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한숨은 억지로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숨은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기 위해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참아버리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긴장은 더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죠. 무심코 내쉬는 한숨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하하고 내뱉지 않고 후 하고 길고 깊게 내쉬면서 내 몸을 달래는 호흡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숨이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팁입니다. 첫째, 호흡을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짧게라도 복식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내쉴 때는 아주 길게 내뱉으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췄다가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도 좋습니다. 호흡 하나만 바꿔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둘째, 몸을 풀어주는 루틴을 만드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근육이 굳고 그게 다시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어깨를 크게 돌리고 목을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셋째,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을 글로 적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줄어듭니다. 나 혼자 짊어진 줄 알았던 무게가 말로 꺼내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넷째,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계신 분들 많죠? 하지만 화면의 빛은 뇌를 각성시키고 마음을 더 바쁘게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만이라도 휴대폰을 멀리 두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5째, 습관을 바꿔보세요. 무심코 한숨을 내쉴 때마다 지금은 깊게 호흡할 때구나 하고 바꿔보는 겁니다. 짧고 답답한 한숨이 아니라 내 몸을 달래는 호흡으로 전환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한숨이 절망의 신호에서 회복의 신호로 변합니다. 오늘 한숨과 호흡, 스트레스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쳤다. 나를 돌봐달라.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느냐, 그냥 흘려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건강정보 라디오 혜진이었습니다.